JSP 개발 환경 구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우리는 먼저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었었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자 할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일관되게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적절한 경로상에 작업 폴더를 생성을 해 두었습니다. 학교 실습실 컴퓨터에서는 반드시 작업 폴더 설정하고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JDK를 설치하고 톰캣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클립스를 설치하는 것까지 앞선 영상과 이번 영상을 거쳐서 다룰 것입니다. MySQL을 설치하는 것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가서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JDK를 설치하기 위해서 오픈JDK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을 보였습니다. 학교 실습실에서는 자바 버전 8이 설치가 되어 있긴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정도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톰캣 서버를 설치하는 과정 중에 영상을 잠깐 끊었었죠. 자, 이 톰캣 서버의 역할은 앞서서 소개했듯이 기본적으로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웹서버상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행해 줄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자바로 만들어진 서블릿 프로그램이나 혹은 JSP를 실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 안에 기본적인 웹서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습 환경을 구축을 하기 위해 별도로 웹서버를 굳이 설치하지 않더라도 톰캣만 설치해 줌으로써 웹서버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모두 다 구축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웹서버를 구축을 하고 그 웹서버에 서블릿 컨테이너, 즉 JSP나 자바 서블릿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로서 톰캣을 따로 설치를 해서 둘을 연동해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간단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차피 어, 실제 서비스를 할 건 아니고 우리가 JSP 프로그래밍을 배워가는 것이니까 굳이 웹서버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그냥 톰캣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웹서버 기능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치 톰캣 사이트로부터 설치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영상에서는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거나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걸 다 영상으로 찍을 필요는 없어서 내가 빨리 감기로 처리를 하거나 혹은 중간에 생략하고 자료에 첨부를 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설치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의외로 설치하는 시간보다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대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아파치 tomcat.exe라는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설치 과정을 실행을 해 봅시다. 예 눌러주고 설치 프로그램의 첫 번째 화면이 나왔죠. 긍정의 대답 넥스트 눌러서 가보면 라이센스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어떤 구성 요소들을 설치할 것인지 나와 있는데 현재 뭐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것 놔둔 채로 다시 다음 눌러줍시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HTTP 포트 번호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죠. 현재 8080, 8080번 포트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톰캣 서버는 하나의 웹 서버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HTTP 요청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몇 번 포트를 통해 받을 것인지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웹서버에게 보내는 HTTP 요청은 80번 포트로 전달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그 포트 번호를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트 번호가 1024번까지는 웰노운 포트 번호라고 해서 각각의 서비스별로
미리 할당되어진,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포트 번호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트 번호들을 설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1024번 이후의 번호들을 주로 사용을 하면 될 것이고, 혹시 다른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해당하는 포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충돌이 날 수 있으니까 충돌나지 않게 설정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물론 설치 시에 지정할 수도 있고 나중에 설치가 다 끝난 다음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포트가 80번 포트이다 보니까 그냥 8080 해서 웹서버에서 사용하는 포트임을 암묵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현재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환경에서는 웹서버도 웹클라이언트도 같은 컴퓨터에 있기는 하나 내가 내 컴퓨터에 몇 번 포트로 신호를 보내게 되면 웹서버가 받을지를 지정하는 그런 우리 기차역의 플랫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관리자 정보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옵셔널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서버 셧다운 포트는 8005번으로 설정을 합시다. Next. 그 다음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바 설정 경로를 지정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앞서서 환경 설정을 통해서 자바 홈이라는 것을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정보가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ext 해서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톰캣이 설치되어질 경로, 현재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배포되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해당하는 폴더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톰캣 9.0이라는 폴더에다가 설치해라 인스톨 눌러주면 설치가 될 것입니다. 설치가 다 완료가 되어지면 리드미 파일을 한번 읽어볼 수도 있는데 빼고 그냥 바로 톰캣을 구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inish 눌러서 실행을 하면 톰캣 서비스가 구동이 되어집니다. 이 아래에 제목 표시줄에 보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방향키 같은 표시가 초록색 마크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현재 이게 우리 톰캣이 실행 중인지를 모니터해 줄 수 있는 아이콘인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톰캣이 구동 중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웹브라우저를 하나 띄워서 로컬호스트 콜론 8080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엔터 치면 하나의 웹페이지가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로컬호스트라는 것은 어느 컴퓨터에서든지 자기 자신, 그러니까 로컬 컴퓨터 자기 자신을 웹서버처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IP 주소 형태로 표현한다면 127.0.0.1 하고 나서 역시 콜론 IP 주소 다음에 콜론 포트 번호의 형태를 취하면 됩니다. 역시 엔터 쳐주면 똑같이 나오기도 하죠. 로컬호스트 혹은 127.0.0.1은 현재 나 자신을 나타내는 주소이다 라는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톰캣 서비스를 종료를 해볼게요. 이제 이 아이콘에서 트레이에 있는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탑 서비스를 해서 웹 서버이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인 톰캣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냥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보죠. 이제 웹 서버도 톰캣 서버도 모두 다 동작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요청을 보내봐야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톰캣이 잘 설치가 되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제 우리는 이제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록색으로 톰캣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수동으로 톰캣 서버를 구동해 놓은 상태라면 이클립스에서 구동할 때 역시 포트 충돌이 발생되어질 수 있겠죠. 자, 이미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많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다시 소개해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로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 스타일의 통합 개발 환경이죠.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모듈들을 추가해서 꽂으면 기능들이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버전이기도 해요. 일단 우리가 이번 학기에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버전을 사용을 해야 웹 프로그래밍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 파일을 통해 가지고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예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서 바로 설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클립스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해 봅시다. 이제 www.eclipse.org 눌러주면 com이 아니라 org 해줘야죠.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다운로드 항목 눌러서 다운로드 64비트 나와 있죠. 설치 파일 형태로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 다운로드 패키지 눌러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버전의 이클립스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Eclipse IDE for Enterprise Java Developer라는 부분 선택할게요. 윈도우즈 환경에서 클릭해주면 하나의 압축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지금 일본으로 되어 있네요. 좀 더 빠르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미러 사이트를 선택을 해보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데 쪽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훨씬 빠르게 다운로드 될 것입니다. 다음 카카오 쪽 선택해 볼까요? 저장 눌러주면 한 30초 정도 걸리네요. 하나의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요구가 몰려 있으면 서버가 병목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서 이렇게 여러 사이트로 이렇게 분산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 미러 사이트의 개념입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됐습니다. 폴더 열기해서 보면 잘 다운로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압축 파일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압축을 풀어봅시다. 압축 풀기 눌러주면 네, 압축 해제가 다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밑에 보면 현재 다운로드된 밑에 이클립스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됐고 그 밑에 이클립스 관련한 실행 파일들이 압축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은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굳이 윈도우 설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운로드 폴더에 있으면 역시 관리하기가 좀 나쁘니까 자, 얘를 잘라내기에서 가져갑시다. 잘라내기 해서 역시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넣어놓을까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권한 설정해주면 이클립스라는 폴더가 이동이 됐습니다. 자, 이클립스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eclipse.exe라는 실행 파일이 있죠. 이것이 우리가 실제 이제 이클립스를 구동할 때 사용하는 실행 파일이니까 자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을 만들어 두어도 되겠고 아니면 시작 화면에 고정해도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실행 파일 위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선택을 해주면 우리 메뉴에 보면 이클립스라는 부분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어디서든지 간에 이클립스라는 부분, 이클립스 선택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클립스의 설치를 마쳤으니까 실행을 해보면 현재 이클립스 부분을 클릭하면 통합 개발 환경으로서 이클립스가 제대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워크스페이스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기존의 경로를 워크스페이스로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 브라우즈 버튼 눌러 가지고서 우리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이제 iprog라는 폴더를 워크스페이스로 지정을 해봅시다. 폴더 선택해 놓고 물론 iprog 밑에 서브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매 주마다 혹은 매 프로젝트마다 워크스페이스를 따로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주기 바라고 런치 눌러서 실행을 해봅니다. 자, 이클립스가 구동이 됐으면 실행이 됐으면 웰컴 창을 닫아주고 자, 그리고 나서 살펴봅시다. 이클립스의 퍼스펙티브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래머가 어떤 특정 작업들을 편리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메뉴들이나 화면들의 배치들을 미리 배정을 해 놓은 그런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상단 메뉴에 윈도우라는 메뉴 밑에 퍼스펙티브 밑에 오픈 퍼스펙티브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즐겨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2학년 때 자바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는 자바 퍼스펙티브나 디버그 퍼스펙티브를 주로 사용을 했을 텐데 이번 학기 웹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현재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기본 퍼스펙티브 J2EE나 아니면 웹 퍼스펙티브를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처음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이클립스의 퍼스펙티브를 설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윈도우라는 메뉴 밑에 퍼스펙티브라는 항목 가보면 오픈 퍼스펙티브 되어 있죠.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오픈 퍼스펙티브 설정을 통해서 어떤 환경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이면 자바 선택하면 될 것이고 디버깅 모드와 관련되어진 화면으로 구성하겠다라고 하면 디버그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현재 우리는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일 테니까 웹으로 설정을 해주면 그러면 웹 프로그래밍 하기 좋은 상황으로 설정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퍼스펙티브 설정은 한 번만 해주면 바뀌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실습실 환경 같은 데에선 다른 과목에서 이클립스를 자바 개발자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되어질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확인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에서 우리가 주로 설정해 볼 수 있는 환경 설정 내용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윈도우라는 메뉴 밑에 가보면 프리퍼런스라는 항목이 있죠. 제일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는 항목 선택을 해보면 제너럴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제너럴이라는 항목 다시 열어보면 어피어런스라는 항목이 있고 그 항목 밑에 컬러스 앤 폰트라는 부분 선택을 해보면 현재 화면에 글꼴이나 색깔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베이직이라는 항목 밑에 베이직 항목 선택해서 쭉 아래쪽에 보면 텍스트 폰트라는 부분이 있죠. 기본 글꼴에 대한 곳인데 우리 이클립스에서 한글이 10포인트로 되어 있을 때 한글 크기가 좀 제대로 크기가 설정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너무 작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얘를 에딧 버튼 눌러서 11포인트로 살짝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해볼 수 있는 것은 다시 General이라는 항목 밑에 Start and Shutdown이라는 부분 찾아가 봅시다. 여기 Start and Shutdown이라는 부분 있죠. 다시 그 항목 밑에 가보면 Workspace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Workspace라는 부분에 보면 이 항목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클립스 실행할 때마다 사용자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도록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체크되어 있으니까 매번 워크스페이스 확인하는 것을 물어보는 대화 상자가 따로 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볼 수 있는 것은 제너럴 밑에 역시 에디터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열어보면 여기 텍스트 에디터스라는 항목이 있고 그 항목 밑에 텍스트 에디터스라는 항목 선택을 해보면 거기 보면
라인 넘버들을 보이도록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죠. show line numbers라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소스 코드에 각 라인마다 라인 번호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디버깅 하거나 코드를 좀 살펴볼 때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단 일반적인 기본 설정 항목 중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해 볼 것은 자바라는 항목 밑에 가보면 자바 밑에 컴파일러라는 항목 열어봅시다. 현재 내가 개발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바 버전 같은 것들을 선택하거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발을 하는 시스템과 실제 운용할 시스템의 자바 버전들이 또 다르다라고 한다면 예상치 못한 오류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발자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버전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제너럴이라는 항목 중에 아까 할 걸 그랬네요. 워크스페이스라는 항목 아래쪽에 있죠. 워크스페이스라는 항목 밑에 가보면 현재 문자 인코딩 방법들을 설정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보면 여기 텍스트 파일 인코딩이라는 방법이 있죠. 현재 우리 윈도우에는 MS949라고 해서 멀티바이트 형태로 한글과 영문 같은 경우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영문이나 숫자 같은 경우는 한 바이트, 한글 같은 경우는 두 바이트 코드 체계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다만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에서는 그런 방법을 즐겨 쓰는데 다른 환경에서는 즐겨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웹 서비스에서 사용되어질 것이다 보니까 우리 웹 서비스에서는 UTF-8 인코딩을 주로 사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항목을 other라는 항목 눌러주고 여기를 UTF-8로 선택을 해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apply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eneral이라는 항목 밑에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은 매번 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누군가가 일부러 바꾸지 않는 이상 바뀌지는 않습니다. 컨텐트 타입이라는 항목 눌러보고 컨텐트 타입이라는 항목 밑에 현재 자바 클래스 파일이라는 항목 눌러보면 자바 클래스 파일의 인코딩 방법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설정하는 부분이 있죠. 역시 UTF-8이라고 선택을 해줍시다. 업데이트 눌러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라는 항목 열어주고 그 밑에 JSP라는 항목 선택을 해주면 역시 디폴트 인코딩 방법을 UTF-8로 업데이트해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파일의 인코딩 방법,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JSP 파일의 인코딩 방법을 나타내 준 것이죠. 자, 제너럴이라는 탭 말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웹이라는 탭 눌러보면 웹이라는 탭 밑에 이제 HTML 파일 우리가 이제 JSP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동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적으로 HTML 문서가 포함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때 HTML 파일의 인코딩 방법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프로그래밍 할 때 보면 메모장이나 혹은 별도의 에디터를 이용을 하되 저장 형식을 UTF-8로 강제로 저장을 했었는데 그 설정을 지정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올려가 보면 유니코드에서 UTF-8 있죠. 역시 선택을 해주고 apply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JSP 파일이라는 부분에서도 이제 인코딩 방법을 제일 위에 올리면 UTF-8 선택하시고 apply 눌러주면 됩니다. 모든 apply 해주고 닫아주어라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앞서서 소개한 이클립스의 환경 설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려고 봅니다. 반면에 텍스트 인코딩 부분들은 하나의 웹에서 서비스 되어질
파일에서 사용할 문자에 대한 인코딩 설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아마 결과 페이지에 문자들이 이렇게 깨진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추세에는 UTF 파일로 설정하는 것이니만큼 클라이언트로 전달되어질 웹문서 상에 표시되어질 한글과 같은 문자에 대한 인코딩을 UTF 파일로 설정해 줄 수 있도록 반드시 지정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JSP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일단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면 강의가 시작이 되어져서 학교 실습실에서 실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같은 환경을 구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학교 실습실에는 JDK 파일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었고 이클립스도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이클립스도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의 과정은 생략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후 톰캣 설치하고 이클립스와 같이 이제 연계해서 사용하는 부분만 잘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클립스에서 톰캣을 구동하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